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시나요? 요즘 들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평생 직장 다니면서 정년까지 보장받고 넉넉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은퇴하면 무엇을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이리저리 알아보게 됩니다. 그중에 개인 택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오늘은 60세 은퇴 교사, 택시에 모든 걸 걸었다. 그런데 벌이는? 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현직 때는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의 진로, 성적, 또 학교 안팎의 업무들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퇴직 후 이젠 좀 쉬어야겠다 하고 마음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쉬자니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사라진다는 불안감과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덮쳐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도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꽤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생각해 보세요. 운전만 할 수 있다면 큰 기술이 필요 없고 비교적 진입 장벽도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자격증이나 면허, 일정 기간의 무사고 경력 같은 조건들이 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입 경로가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하는 겁니다. 예전에만 해도 택시기사분들 월 40만 500은 찍는다. 혹은 아무리 못 벌어도 200은 벌지 않겠어? 하는 소문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뛰어들어 보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도 들리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삶을 위해 택시를 선택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은퇴 생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60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 우리 첫 번째 주인공은 올해로 60살이 된 박 선생님입니다. 교직 생활만 30년 가까이 했어요. 평소 워낙 꼼꼼하고 학생들한테도 자상하게 대해주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다만 퇴직 후에도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놀면서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살기엔 아직 기력도 괜찮고 마냥 수입이 없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 업종을 고려해 보았는데 내가 가진 능력은 사실 운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어차피 교직할 때도 차 끌고 매일 출퇴근했고 휴가 때도 가족 태우고 장거리 운전도 여러 번 해봐서 운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정보를 알아보니 개인 택시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야, 나이 들어서 편하게 운전만 하면 되고 시간 조절도 어느 정도 자율적이니까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기대와 현실이 조금 달랐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손님이 많을 때 열심히 몰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기는 하는데 중간 시간대인 오전 10시 오후 4시 이 사이에는 손님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카카오 택시의 포출라, 우버 같은 서비스도 늘고 택시 업계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옛날처럼 그냥 대로변에서 손님 휙휙 잡고 돈 버는 시절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박 선생님은 씩씩하게 잘 버티고 계시대요. 낮에는 카페에서 책도 보고 손님 호출 들어오면 얼른 출발하고 어떤 날은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목표 금액을 채우기도 하죠. 수입이 어떤 달은 180만 원, 잘 되면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기대했던 300만 원, 400만 원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실망도 되지만 그래도 소일거리로 하면서도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뽑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십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택시 일을 대단한 고수익 창출 수단으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기본 생활비 정도 충당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58세 은퇴 후 정교장님의 선택.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교장 선생님 물론 실제 교장 선생님 출신은 일찍부터 퇴직 후 준비를 착실히 하셨대요. 은퇴 후 내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택시 면허를 미리 따놓고 퇴직과 동시에 그 길로 쭉 달려갔습니다.
정 교장님이 보기에 택시의 장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해요. 보통 직장 생활은 60대 초반이면 끝나버리는데 택시는 몸이 허락하고 운전만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면 70대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아직 기력이 있고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 가능하면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간 교장으로서 학교 경영에 집중하고 교사들을 관리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택시 운전을 해보니 전혀 다른 구조였대요. 무슨 일이든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차 안에서 종일 혼자 있어야 하는 것도 익숙지 않았던 거죠. 손님이 타면 반가워서 오늘 어디 가십니까? 날씨가 참 좋죠? 하고 말을 붙이는데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말도 하기 싫어하니 그냥 조용히 가야 하더랍니다. 수익 부분은 어떨까요? 정 교장님은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들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매달 일정 부분은 대출 이자나 세금 같은 고정비가 나갑니다. 전업으로 집중해서 운행하면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열심히 달렸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몸이 힘들어서 좀 쉬면 바로 200만 원 아래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도 정년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은 편하다고 하시네요. 정 교장님은 은퇴 후에 자아 실현이나 다른 꿈을 꾸기엔 체력도 떨어지고 여유 자금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도 몸 건강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점에서 만족한다. 특히 승객들을 통해 세상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내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 새롭게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다고 하셨어요. 65세 최 교수님의 돌아온 도전.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5세가 되신 최 교수님입니다. 젊은 시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정년 퇴임 이후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고민했는데 결국 개인 택시를 선택했죠. 사실 교수님 하면 왠지 지적인 이미지만 떠올라서 택시 운전과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 교수님은 운전이야말로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이며 세상을 배우고 소통하는 좋은 통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수가 뭐가 아쉬워서 택시를 해? 이런 말을 종종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년 퇴직 후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고 또 아끼던 제자들이 사회 각 분야로 흩어져 있다 보니 그들과 소통할 길이 마땅치 않아서 참 외롭고 적적했대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운전을 좋아하니 손님들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왕이면 생활비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최 교수님은 무엇보다 생활 패턴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간단히 점검하고 손님이 많은 출근 시간대에 맞춰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쉼을 가지다가 저녁 퇴근 시간까지 일하고 밤늦게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과감히 집에 들어가 쉬신다고 해요. 예전에 교수 시절에는 시험지 채점, 논문, 이런저런 회의 때문에 밤낮 없이 일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시간표를 짜서 규칙적으로 살 수 있어 더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문제라면 역시 수입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 달에 20만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차 유지비, 보험비, 유류비 등을 제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무료하게 지내느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조금이라도 버는 게 이득이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퇴 후 택시 선택의 핵심 포인트.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다. 택시 운전은 나이 제한이 다른 직업보다 비교적 느슨하고 운전만 가능하다면 큰 기술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생활비 정도로 접근. 개인 택시를 통해 한 달에 몇백씩 안정적으로 버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앱 호출 경쟁도 치열하고 택시기사 수 자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면서 퇴직 후 무료함이나 외로움을 달래고 사회생활을 계속 영위한다는 마인드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건강관리가 중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 허리나 무릎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할 때와 달리
택시기사는 장시간 운전하는 일이 많으니 중간중간 스트레칭하고 휴식을 적절히 취해야 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이죠.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을 꾸준히 관리해야 무리 없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을 즐길 준비. 택시를 모는 동안 다양한 승객을 만나게 됩니다. 손님들은 대체로 목적지만 말하고 조용히 계시는 분이 많지만 때로는 반갑게 말을 걸어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택시 기사에게 풀려고 하기도 해요. 결국 멘탈 관리도 꽤 중요합니다. 난 원래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 가 하시는 분들은 택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죠. 마무리하며 제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은퇴 후에 택시라는 선택지를 고민하는 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실적인 계획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택시로 대박낸 사람이 있다더라. 한 달에 400은 번다더라 같은 과장된 소문도 많잖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옛날 같은 안정적인 수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일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번 돈으로 직접 생활을 꾸려나간다는 기쁨이 있거든요. 어쩌면 나는 아직도 현역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존감과 활력을 찾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해서 내가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에 잠겨 있다면 이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택시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농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거나 식당에서 파트타임을 뛰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일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삶의 목표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조금은 힘들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전에는 늘 배움과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멋진 제2의 인생 그리고 제3, 제4의 인생까지 응원하겠습니다.